아니 근데 요가로.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96쪽 서도록 합니다. 이제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예,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중단원이 끝이 났고요. 예, 이제 중단원으로는 2단원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을 오늘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중에 오늘 하는 내용은 교과서 96쪽에서 97쪽에 있는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 단원은요, 전반적으로 물체와 물체 사이의 충돌에 관해서 다루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충돌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과 충격량이라는 라고 불리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충돌 현상을 설명하면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물리량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은 다음 시간부터 나오게 될 거고,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 관성은 이런 1, 2차시, 2차시 때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뉴턴의 1, 2, 3 법칙에 대해서 했었죠. 네. 예, 그 1, 2, 3 법칙 중에 하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뭘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이 1법칙이었죠. 작용 반작용은 3법칙이었고요. 힘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였고, 바로 1법칙이 요 관성과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2법칙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물체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1법칙이었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두 글자로 관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망각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망각을 안 하려면 탄성하고 관성은 다른 거예요. 탄성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탄성입니다. 용수철을 늘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줄어들어야 되죠. 용수철을 압축시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늘어나야 되고, 이처럼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탄성이고, 이 관성은 운동 상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관성은 원래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성이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0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0이라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한다면 힘 중에서도 알짜임 혹은 이제 합력이라고 불리는 힘이 0이면 관성에 의해서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라고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의 속뜻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더라도 작용한 힘을 다 더했을 때 만약에 0이면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사실 물리량이 아니잖아요. 이 운동 상태를 물리량으로 표현하자면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운동 상태를 어떤 물리량으로 나타내면 스피드 아니면 벨로시티예요. 벨로시티 뭡니까? 속도입니다. V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속도가 유지됩니다. 속도가. 근데 속도는 크기만 있지 않았죠? 방향도 있었죠. 그래서 유지된다는 거는 크기도 유지되고 방향도 유지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혹은 합력이 0이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지해 있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계속해서 정지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하던 물체가 있었는데 그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합니다. 근데요,
또 반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더라도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돼서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그 물체는 정지해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있어요. 그 움직이던 물체도 속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변하면은 갑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변해도 자기는 그 속도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버스를 타서 이 버스가 출발할 때하고 정지할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버스 기사님들이 좀 터프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급출발, 급정거, 특히 아침에 막 사람 많고 할 때 그리고 아마 그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느낀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게 되면요. 밖에서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급출발하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뒤로 뭔가 땡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안에 있던 승객들은 그냥 원래의 운동 상태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고 버스가 힘을 받아서 이제 버스가 땅을 뒤로 밀면 땅이 버스를 앞으로 밀어요. 그럼 그 힘을 받아서 버스가 앞으로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 상태가 차이가 생기죠. 버스는 앞으로 가버리고 승객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그 밖에서 바라보면 승객은 제자리에 있는데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걸 안에서 바라보면 이제 뒤로 넘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느끼지만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요 힘은 실제 힘이 아니에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정지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하는 버스 안에서 받는 가속하는 시스템 안에서 받는 물체가 받는 이런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이다 라고 해서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뒤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굳이 구분하자면 이 위쪽에서 1번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했으려고 하는 정지했던 승객이 계속 정지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승객은 상대적으로 뒤로 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인 요 관성력은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가짜 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 중에서 제3법칙에 해당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이 관성력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짝을 못 찾을 거예요. 이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력을. 그래서 이제 뉴턴의 역학에서는 이 관성력을 가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얘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 때문에 상대적인 버스와의 운동 상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급정거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정거하는 경우에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어디로 쏠립니까? 앞쪽으로 쏠리죠. 그거는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이고요. 바깥에서 바라보면 버스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고 요 안에 있는 승객도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인 거예요.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줄인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승객은 관성에 의해서 자신의 운동 상태인 시속 60km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반면에 버스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앞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승객은 앞쪽으로 관성력을 느껴서 쏠리는 듯한 임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뉴턴의 역학으로 분석을 하면 단지 안에 있던 승객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스는 반면에 그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움직이던 승객이 계속 그 움직임,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은 그 크기가 있습니다.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무엇이냐? 두 글자입니다. 예, 질량이 됩니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질량이 클수록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커서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로 설명을 하면 질량이 큰 화물선은 항구에 진입할 때 쉽게 정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속도를 늦춰서 아주 느린 속도로 항구에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타봤죠? 네. 기차는 거의 아마 타본 애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차는 출발할 때나 정지할 때랑 생각해 보면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죠. 네. 정지할 때도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고, 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 상태에 있던 기차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성질이 매우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지 상태라는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게 됩니다. 멈출 때도 마찬가지죠. 쉽게 안 멈추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예 외에 또 우리 주변에 관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생각을 해보고 3분 뒤에 한번 그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관성과 관련된 현상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그거 예. 먼지 털 때. 먼지 털 때가 꼭 나오던데요.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먼지 털 때가 왜? 예. 털면 네. 그 붙어 있던 먼지들이 예. 자기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예. 그 터는 힘이 예. 뭐라 해야 돼? 터는 힘 때문에 예. 알을 떨어져요. 예.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 이게 표현은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막상 설명해 보라면 먼지 터는 것을 관성으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용어도 같이 섞어서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 때 어떤 현상이라면 먼지도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지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불을 탁 때리게 되면 먼지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이불을 때렸잖아. 그럼 이불은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하지만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관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불하고 먼지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이제 이불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바람을 예. 떨어져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지는 거는 관성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 근데 다시 되돌아오면은 붙어버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붙기 전에 그 이불이 일으키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날아가 버리는 어느 현상이 됩니다. 또 관성에 의한 현상 뭐가 있을까요? 예. 휴지. 달리기. 네? 달리기 경기. 아, 맞죠. 예. 달리기 경기 보면 끝날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결승전을 통과하고 통과하자마자 바로 탁 쓰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속도를 줄여가죠. 왜냐하면 달리던 사람은 계속 달리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변화시키면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속도를 줄여나가죠. 갑자기 멈추면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넘어지죠. 가겠죠. 예. 휴지. 넘어질 수도 있죠. 예. 걸려서 넘어지는 게 관성 때문이죠, 결국에. 예. 어디에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그 관성 때문이죠. 예. 다리 쪽은 멈췄는데 몸은 관성에 의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관성에 의한 현상.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잡아당기면 끊기. 맞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아주 참신한 예인 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있으면 달팽이인데. 달팽이. 얘를
당기면요 천천히 당기면 풀리면서 이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확 당기면요 얘가 정지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정지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잡아 당기는 부분은 이제 움직이니까 힘을 받아서 그 차이 때문에 끊어지게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요런 질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정이고요. 요게 실이고 요게 추고요. 그리고 여기 또 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실을 잡아서 당기는데 이게 빨리 당길 때하고 천천히 당길 때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1번하고 2번 실이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빨리 당기면은 1번, 2번 중에 어디 실이 끊어집니까? 예, 빨리 2번. 당기면 2번 예, 2번 실이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추는 지금 운동 상태가 어때요? 정지 상태. 정지 상태죠. 추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근데 얘를 재빨리 잡아 당기면은 요 실은 힘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죠. 네. 근데 얘는 딱 정지 상태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를 천천히 잡아 당기면 1번이니까. 예, 1번이 끊어져. 왜냐하면 천천히 잡아 당기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 힘이. 그래서 천천히 잡아 당기면 여기는 잡아 당기는 힘만 작용하게 되는데 요 1번 실에는 잡아 당기는 힘도 전달된 상태에서 추의 무게까지 작용을 하니까 추의 무게만큼 힘이 더 작용하게 됩니다. 1번 실이.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이 더 하중을 많이 느끼니까 실이 1번 쪽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뭐 대표적인 예가 또 식탁보 위에 컵 올려놓고 식탁보를 갑자기 확 빼면 예, 그렇죠. 컵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보를 일단 순식간에 빼야 되고요. 그 마찰이 좀 작아야 돼요. 좀 매끄러운 식탁보여야 되고 힘이 완전히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예,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 여러분 그래도 한 몇 개 정도 생각해놓고 여러분이 혹시 물어보면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팔 빠진. 일단 관성과 안전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띠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는 안전 벨트라고 하죠. 예. 영어로는 시트 벨트라고 합니까? 네. 예. 자, 그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 바라보면요, 이 사람의 속도는 100km. 역시 100km/h겠죠. 1시간에 100km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하고 사람의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철수가 타고 있습니다. 예, 철수가 항상 위험한 건 다예요. 예, 어려운 거나 위험한 거는 철수는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철수는 불사신이기 때문에 버스를 향해 달려가거나 지차를 향해 달려가도 살아남고요. 예, 철수가 탄 우주선이 운석과 충돌해도 다시 되살아나서 그 다음 문제에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철수가 많아? 우리의 철수를 믿고 몸이 단단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 우리 불사신 철수가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때 자동차와 그 안에 있는 사람, 철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는요,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미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의 마찰 때문에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안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요새는 ABS 장치가 있어서 안 미끄러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잡았다 뗐다 잡았다 뗐다 합니다. 미끄러지는 것보다 안 미끄러지는 게 더 큰 제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브레이크 패드와 이 자동차 바퀴 사이의 마찰 때문에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점점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감소한다,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외부로부터 결국에 힘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듭니다. 속도가 변하는 거죠.
잠깐 우리의 철수 한번 봅시다. 우리 철수는 안전벨트가 없으면요. 물론 이제 엉덩이하고 의자 사이에 마찰력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예, 엉덩이하고 의자 사이에 마찰력이. 근데 그 마찰력이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 그리 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안전벨트가 없으면 잡아주는 게 없으면 결국에 거의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시속 100km에서 갑자기 이제 0을 향해 속도가 막 줄어듭니다. 급격히. 근데 철수는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00km로 날아가는. 그렇죠. 100km로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그 운동 상태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럼 철수는 이제 그 자동차 앞유리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유리와 닿이기 전까지는 작용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자동차 앞유리와 철수의 머리가 상호작용을 해서 자동차 앞유리와 철수의 머리가 형태가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서 속도가 0이 되면서 멈추게 되겠죠. 영원히 멈추게 되겠죠. 생명도 멈출 수 있죠. 영원히. 그런 잔인한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잔인하게 얘기하네. 너무 놀라죠. 자동차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도 이제 그 자동차가 어쩌면 굴러가는 것도 관성에 의한 효과다고 볼 수 있어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도 그렇죠. 관성에 의해서 번지 점프는 관성이라기보다는 중력에 의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걸 이제 줄이 잡아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속도가 변하는 거고요. 번지 점프는 안 해봤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제일 무섭다더라고. 저도 패러글라이딩이랑 스카이다이빙을 해봤는데 스카이다이빙 번지 점프는 안 해봤는데 셋 다 해보신 분이 얘기하시기로 번지 점프가 제일 무섭다더라고. 비싼데 제가 한 번은 해봐야지 싶어서 그냥 싸기는 번지 점프가 제일 싸지 않아요?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번지 점프가 더 싸죠. 스카이다이빙은 그때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건 좀 주 얘기가 아니고 뭘 아까워. 자, 근데 안전띠가 있으면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아까는 철수가 아무 힘을 받지 않고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자동차 앞유리가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안전띠가 있으면 이제 안전띠가 철수에 힘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띠가 철수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자동차와 함께 속도를 같이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유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심하게 급브레이크가 되는 경우, 충돌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에어백이 터지죠. 그래서 에어백도 같이 안전벨트와 함께 힘을 가해서 그러면 우리 몸과 닿는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분산해서 받아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그 안전벨트를 이제 자동차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는 거하고 요 배 쪽에 매는 두 부분이 있죠. 근데 대각선으로 매는 거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도 요 가슴뼈를 지나갑니다. 두 갈비뼈가 만나는 가슴뼈 있잖아요. 요게 되게 튼튼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되게 심하면은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가 그나마 우리 신체 중에서는 튼튼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여기를 지나가야지 여기에 힘을 줘서 좀 안전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래쪽 부분이 여러분 잘못 매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쪽 부분을 배를 두르게 되면요. 아래쪽 부분으로 배를 두르게 되면 배에는 뼈가 없습니다. 장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골반 쪽이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약간 보면 약간 허리띠를 헐겁게 맸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딱 허리띠가 걸리는 부분 있죠. 보면 여기 골반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한 부위의 약간 윗부분을 지나는 그 라인에 보면 여기 그 골반뼈가 딱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양쪽 옆에.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장파열을 막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배가 충분히 나처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시속 100km가 0이 되는 과정은 매우 큰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그 쿠션이 빵빵해도 진짜 배는 쿠션이 안 됩니다. 아 진짜 쿠션이 빵빵해도 여기는 물렁물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특히 버스 탈 때 보면 밑에 그 버스나 비행기를 타 보면은 딱 아래쪽 벨트죠 이렇게. 네. 그걸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매면 좋냐면 그 다리 끝 다리를 쪽에 감는. 예, 다리 끝 쪽에 올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매면은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배 쪽으로 두른다라 생각하지 말고 다리하고 배하고 경계 있죠. 네. 그래서 허벅지 제일 안쪽에다가 올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벨트를 매면 그게 딱 뼈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뼈 빠지면서. 예. 이 부분도 되게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여러분 그 잘 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야지 잘못 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벨트로 이어질 수. 그래서 그 스포츠카 레이싱 선수들은 벨트가 막 여기저기 있죠. 어깨 쪽으로 이렇게 두르고 어깨 막 쪽, X 쪽으로 다리. 하고 이것도 또 여기 역시 아래쪽도 역시 두르고. 왜냐하면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힘을. 그러니까 가슴 쪽하고 여기 골반뼈 쪽하고 어깨 쪽하고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그 한 곳에 집중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것을 방지를 해가지고 200km. 예, 여기 속도가 더 급격히 변하니까 예, 레이싱카는 그렇게 됩니다. 렌시가 벨트 간지나. 또 파란색.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 기차에서 안전벨트 맨 적 있습니까? 아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한 적 없어요? 안 맸는데. 자동차랑 비행기는 안전벨트 있잖아요. 근데 버스도 안전벨트가 있고 버스도 안전벨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을버스 빼고. 무시하고 잘 안 매서 그렇지. 예. 아 그 시내버스 말고요. 그 고속버스. 고속버스는 안전벨트가 있죠. 근데 기차는 안전벨트가 없는데 왜 없을까요? 제동이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기차는 질량이 매우 크니까 의미 없어. 예,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벨트가 지금 어차피 매도.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크니까 솔직히.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성질이 크니까 의미가 없어. 속도가 잘 안 변하는 거죠. 속도가 변해야지 위험한 거잖아 안쪽에서. 왜냐하면 승객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그 탈 것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차는 질량이 워낙 커서 관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지가 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고 나면 위험하겠죠. 사고 나면 어차피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행기도 질량이 꽤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가 있는 게 비행기는 공중에 떠서 움직일 때 보면 이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서 훅훅 속도가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속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실제로 속도가 잘 변합니다. 급격히 잘 변하고요. 많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승객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하고 운동 상태 차이가 생기죠. 그럼 그걸 잡아주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하고 똑같이 운동 상태가 변하도록 힘을 가해주는, 힘을 분산해서 가해주는 안전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KTX에 안전벨트 KTX에도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예. SRT에도 없고 제가 이제 약간 이게 직업 정신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 타면 진짜 없나 확인을 하거든요. 진짜 없어요. 충전기는 SRT에는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승환이에요. 한기 실수 허술은. 관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EBS에서 가져왔고요. 들어요. 얼마 안
안전벨트 꼭 매세요. 뒷자리도 매야 돼요. 뒷자리 네. 무조건 매야지. 뒷자리도 이제 매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